참미수님, 이제 2019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토요 특강도 이제 2번 남았습니다. 그동안은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1월 달에 또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 2019년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일도 많았고 행복했던 일도 많았고 또 슬펐던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현재가 중요하다. 또 미래가 중요하다. 과거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꾸 과거에 매달리다 보면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면 내일도 또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그래도 저는 2019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행복했던 일, 특별했던 일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한 해를 보내면서 본당 신부 때는 본당의 10대 뉴스, 또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올 한 해 10대 뉴스를 저 자신도 선정을 합니다. 이제 2019년을 보내면서 우리 성필립보 생태마을의 10대 뉴스를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10대 뉴스에 선정된 것은 제가 실버 버튼, 구글에서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22일부터 매일 미사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18일, 그러니까 꼭 1년에서 4일 앞당겨 준 거죠. 1년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구글 본사에서 최고 경영자 CEO 수단 보이츠키 씨의 사인을 담긴 감사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글에서 보내준 실버 버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그런 축하의 버튼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제 100만 명이 넘으면은 골든 버튼이 주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넘으면 다이아몬드 버튼을 보내준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최고 경영자 CEO 수잔 보이츠키라는 분은 두 젊은이가 우리가 이런 서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안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아주 흔쾌히 자신의 착오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젊은이에게 내줬던 수잔 보이츠키는 구글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현재 지금 CEO를 하고 있죠. CEO. 10억 명의 구글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단한 거죠. 이 수잔 보이츠키는 5명의 어머니이면서도 세계 최고의 CEO죠. 실패를 두려워 말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 때문에 실패할 것 같아서 도전하지 않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도전해서 실패. 우리 발명한 에디슨은 전구를 하는데 999번인가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디슨은 주저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는 999가지의 잘못되는 방법을 알았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전기를 발명을 했죠. 편지 내용이 참 저한테 감사의 편지 내용을 보내줬는데 흥미로워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수잔 보이츠키 구글 CEO가 본인의 사인을 이렇게 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근데 요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드디어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저같이 크리에이터라는 게 창조한다는 거죠.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극소수만 달성한 엄청난 기록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달성한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의 의미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귀하는 채널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일 성필리포 생태마을이라는 이 채널로 매일 미사를 또 여러 가지 특별한 강론을 올리죠. 귀하는 채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은 물론이고 사용자에게 뛰어난 아이디어, 도전정신, 재미를 선사했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귀하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건전한 유머 감각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성한 기록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며 이에 존경의 증거인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게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 상이라는 거죠. 상. 제작과 공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에 호응하는 시청자를 발견한 것이지 결코 보상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리에이터님의, 그러니까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 우리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 이원국 안드레아 신부님, 또 우리 생태마을 사무실 직원들 늘 편집하고 밤 늦게까지 어떨 땐 11시까지 작업을 하는 우리 크리에이터, 우리 저뿐만 아니고 함께한 우리 직원들 제작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구독자 수 100만 명 돌파가 아직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귀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수잔 보이츠키 유튜브 CEO,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내용이 좋으면은 친구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퍼서 날린다 그래요. 보내준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보고 내용이 좋다.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할머니들도 그러고, 놀랍게도 요즘은 10대, 20대 구독자 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 8%, 그 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큽니다. 9% 정도.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가 1.5%, 1.8%, 일본에서도 꽤 많이 시청을 하십니다. 또 유럽에서는 독일 쪽에서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죠. 중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합니다. 간혹 남미 또 아프리카에서까지 저희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을, 이게 인터넷에서 딱딱 다 떠요. 남자가 몇 퍼센트, 여자가 몇 퍼센트, 어느 나라에 몇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다 뜨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의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구나, 그런 거를 알면서 사명감을 또 많이 느낍니다. 올해 2019년에 10대 뉴스 중에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돌파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다시 한번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 구독자님들, 또 우리 제작진들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더 복음적이고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019년 10대 성필리포 생태마을 10대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선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개원입니다. 하느님의 이끄심이 어디 있는지 아둔한 제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분명 성령께서 활동하심을 느낍니다. 예수님 곁에서 조용하지만 위대한 협조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12제자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성 제자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특별히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뒤에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도와줬던 위대한 여성들이죠. 그런데 작년에 그 80이 다 되신 본명도 막달레나예요. 사 막달레나라는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평생 소원이 하느님의 성전 짓는 게 평생 소원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땅이 한 4만 평 있었는데 항상 하느님이 그러셨대요. 또 본인이 그랬대요. 이거는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봉헌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이 4만 평에 이르는 아름다운 땅을 봉헌 지난 3월 달에 해주셔서 올 6월 달부터 담당 사제가 파견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에는 가톨릭 교우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적인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300년 전 신라시대 때 불국사 사찰을 창건한 스님들께서 1300년 후인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이 될 줄은 몰랐겠죠. 저도 불국사 우리 석굴암 그 부처님을 보고 정말로 요즘 말로 심쿵이라고 그러죠. 정말로 가슴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자태, 온화하고 자비롭고 포근함을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 올라가서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도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가은이라는 이름도 참 문경, 경사로운 걸 듣는다라고, 그래서 문경 시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참 기가 막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경사로운 걸 듣는다는 거는 굿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경이라는 시하고 복음이라는 거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 즐거운 소식, 기쁜 말, 기쁜 노래,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문경도 정말 경사로운 걸 듣는다. 그래서 우리 문경 시장님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 문경 씨가 이름이 참 좋은 시라고, 그리고 참 문경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들이 위치한 곳은 가은읍입니다. 더할 가에 은혜로울 은자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놀랍죠. 기쁜 소식을 듣고 은혜로운 걸 더한다. 그곳에 우리 사 막달레나 어르신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를, 특별히 양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막달레나가 아주 이름도 져서 갖고 왔어요. 성요셉 치유의 집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문경은 제3생태마을이 되죠. 1생태마을은 우리 평창에 있고, 2생태마을은 잠비아 카사리아에 있고, 제3생태마을은 이제 문경에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름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 이름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곳곳에 이렇게 건설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데까지 노력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0대 뉴스의 두 번째는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을 개원한 사실입니다. 네,
2019년 10대 뉴스를 지금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에 10대 뉴스라기보다도 10대 즐거운 일들, 뭐 나쁜 일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로는 우리 생태마을이 드디어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우리농 살리기 운동 본부도 있죠. 그것처럼 저도 국산 콩 살리는 일을 우리 평창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아주 열심히 했는데 올해 드디어 국산 콩 2,50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강원도 평창 도돈리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개원하고 난 뒤 이렇게 우리 도돈리, 응암리, 대상리, 대아리, 마지리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농부들의 시름과 고통을 제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갖고 이곳까지 들어왔죠. 1년 동안 척박한 땅에, 강원도가 사실은 굉장히 여기도 엄청나게 깊은 산골인데 이제 도로가 생겨서 그나마 사람이 좀 왕래할 수 있었지 30년 전만 해도 도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한 40년 된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산길을 타고 와서 또 못 건너가면은 여기 평창강이 있는데 평창강을 또 배로 나루터에서 배로 가고 이럴 정도로 오지 중에 오지였죠. 어쨌거나 하여튼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척박한 땅에 콩 농사를 졌는데 아니 수입콩보다 5배가 우리 콩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수입콩을 쓰지 우리 콩을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콩은 수확을 해놨는데 팔기는 너무 이렇게 비싼 걸 사주는 데도 없고 싸게 팔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갖고 집에서 1년 동안 그 콩을 끌어안고 사시는 농부들을 보면서 우리 생태마을이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국산콩 살리기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전 첫 해 지역 주민들 콩 10가마를 수매한 지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우리가 이제 20년 전보다 250배나 증가한 2,500가마를 수매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년 전에는 국산콩 자급률이 8%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콩이 얼마나 우리 사람한테 좋은 건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먹고 살만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에 요즘 방송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갖고 이제는 우리 콩 자급률이 25% 정도를 이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식량 자급률을 올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엄청난 양, 우리 2,500가마 양으로 생태마을에서는 청국장, 가루, 찌개용 생청국장, 또 어떤 화학 첨가물도 없이 우리 콩과 비금도 소금으로 만든 된장, 간장, 그리고 생태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고춧가루, 우리가 보통 1년에, 올해는 조금 줄였지만은 보통 한 3,000근, 4,000근 정도 농약 안 친 고춧가루로 고추장을 만들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들 또 요즘은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매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세요. 그 바람에 작년에는 한 1,200~300가마 했는데 올해 2,500가마로 확 뛴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 2020년도에는 생태마을에서 아마 3,000가마의 우리 콩을 소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한 1,000가마 정도 되면은 한 개 군의 반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0가마 정도 되면은 한 3개, 우리나라 3개 군의
콩을 우리가 한 반은 이렇게 담당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청국장 가루는 최고 인기 제품으로서 2000년에는 2000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한 해 청국장을 600kg, 그러니까 600개를 만들어서 팔다가 올해는 12만 개를 1kg짜리 12만 개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비아에 갔다 온 사이에 우리 직원들이 우리 청국장 가루 성분을 연구소에 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우리 이 청국장 가루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지 제게 조그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저는 늘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물론 뭐 많은 분들 뭐 체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고, 또 주로 저는 논문을, 콩에 대한 논문이 우리나라에 한 1600개 정도 나와 있어요. 뭐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식품영양 무슨 학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논문과 또 우리 전통 식품 만드는 장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얘기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결과치를 보고서로 저한테 보고를 하니까 다시 한번 청국장 가루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보고를 저도 드리고자 합니다. 청국장 가루 2019년 11월 4일, 11일에 검사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청국장 가루를 아침 저녁으로 밥 스푼, 그러니까 밥그릇 스푼으로 이렇게 크게 떠서 아침에 2숟갈, 밤에 저녁에 2숟갈 먹으면은 한 60g을 먹는 거죠. 저는 사실은 아침에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녁 6시 이후를 먹는 게 사실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런 자기 건강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 조금 비만이 있으신 분들, 또 약간 저녁 먹고 바로 이렇게 누워서 잠자기가 불편한 분들이 이제 밥 대신 청국장 가루를 한 2스푼 드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속도 편안하고 살도 또 많이 빠진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는 이제 아침만 먹는데 아침 저녁으로 먹는 60g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요즘 우리 소비자들 가운데 청국콩, 이게 청국콩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콩으로, 그러니까 가루로 갈기 바로 전이죠. 그러니까 가루나 콩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요거를 거실에다 놓고 간식 삼아 이렇게 먹으면은 아주, 저도 고소합니다. 이렇게 먹어봤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신학교 때 총장 신부님, 이제 은퇴하셔갖고 몬시뇰로 계시죠. 정말 지금도 제가 1년에 한 2번은 꼭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내는데 85이 다 되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황 신부, 나는 생태마을 이 청국콩으로 저녁에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여기에 넣고 먹으면은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다고. 근데 그러면은 몬시뇰님 저한테 전화만 하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아니야. 나는 내가 직접 주문해서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간식거리로도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청국장 가루로 먹으라면 불편한,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인스턴트를 먹기 때문에 변비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런 편지를 참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또 이제 뭐 대학교, 뭐 군대 갔다 온 아이도 뭐 매일 인스턴트 그런 걸 먹다 보니까 변비가 있는데 아주 힘들어했는데 이 콩을 먹고 변비가 없어졌다고 그런 편지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생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간식거리로도 괜찮겠구나. 그럼 아이들이 부담감 없이 먹으면서 건강식품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국장 가루와 청국콩, 그 다음에 찌개용
찌개용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찌개용 요즘 이제 날이 춥기 때문에 이제 더울 때는 17개밖에 안 돼. 얼려서 얼음을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뭐 5개든 10개든 부담 없이 주문하시면은 요즘은 이제 하루 정도면 얼리는 게 안 녹아요. 그래서 찌개용 생청국장. 근데 저는 찌개에 넣어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오면은 그게 녹으면은 거기다 소금 넣고 새우젓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좀 넣고 이렇게 버무려 갖고 이 무생채나 그 다음에 나물을 이렇게 종종종종 저는 그렇게 합니다. 김치나 뭐 이런 거 종종종종 썰어 갖고 밥에다가 이렇게 비벼 먹으면은 그 맛이 또 일품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이제 하루 종일 뭐 산을 다니고 뭐 일도 하고 이제 밤에 자연인이 이렇게 요런 쟁반에다 나와 갖고 저녁을 이렇게 먹으면서 왜 자연에 와서 우리 윤택 씨랑 이승윤 씨랑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을 때마다 야, 저기 안에 진리가 들어있구나. 저분들이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경험하고 정말로 비우고 자연하고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렇게 우리 이승윤 씨랑 윤택 씨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여튼 자기가 만든 된장, 뭐 고추장,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또 이제 산에서 이렇게 따오는 뭐 각종 산 나물들 또 정말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인데도 그것도 다 따다가 이렇게 건강을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는 아주 너무너무 뭐 매일 나는 자연인들 보면서 매일 놀래지만은 폐암 걸리신 분이 20년 전에 폐암이 4기가 돼서 말기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건강이라는 게 저도 요즘 이제 뭐 제가 너무 많은 강의를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좀 번아웃이 됐다 그러죠. 좀 지쳐서 요즘은 많이 쉬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평창이니까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서울로 나가기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상당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 많이 있고 또 마침 좋은 치료 선생님을 만나갖고 요즘은 이렇게 제 몸도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하여튼 뭐 그런 저런 얘기는 앞으로 조금 더 제가 좀 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어쨌건 하여튼 성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고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국장 가루에는 제니스테인하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우리가 한 50에서 100mg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두부 한 모에는 150mg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유에는 30mg이 있다고 그래요. 200ml로 기준으로. 우리 생태마을은 4스푼, 이게 좀 많죠. 118mg. 그러니까 2스푼, 저같이 2스푼만 먹어도 제니스테인하고 이소플라본을 충분히 섭취를 하죠. 이거 효능을 보면은 항암 효과,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및 폐경기 증후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국장만 먹어도 이런 성분들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청국장 가루 안에 조사포닌이라는 게 있다는데 요게 하루에 필요한 양이 0.71mg이라고 그래요. 면역력 강화, 항암, 치매 예방. 요 청국장 가루가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 치매 예방에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우리 홍삼 스틱 한 포에는 11.6mg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삼 한 포만 먹어도 사실은 이 조사포닌이라는 성분을 충분히 하니까 뭐 치매 예방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죠. 우리 청국장에는 42.6mg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항암에 좋고 치매에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실러스 고초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인지질, 레시틴이 좀 말이 어렵죠. 요게 이제 하루에 필요한 것들이 바실러스균은 보통 우리 장 안에 유익한 균이든 뭐 유해한 균이든 100조 개의 그 균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태어났을 때는 유익한 어린아이 때 아주 애기들만 2살, 3살, 4살, 5살 되는 아이들은 이 유익한 균 85%, 유해한 균 15%. 근데 성인들은 이제 뭐 고기도 먹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바뀐대요. 유해한 균 85%. 그 다음에 유익한 균 15%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 바실러스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국장 가루에 변비, 혈관 건강, 당뇨, 노화 예방. 그래서 이게 빈속에 먹으면 장까지 뭐 대부분이 빈속에 드시라고 그러죠. 장까지 거의 다 살아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이제 이 장에 대한 우리 내장, 소장, 대장, 장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즘 연구로 이 장하고 뇌하고는 똑같대요. 뇌가 안 좋으면 장도 안 좋고 장이 안 좋으면 뇌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에 유해한 균, 나쁜 균이 많으면은 치매가 빨리 온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장 건강에 따라서 이 정신 건강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뭐 한 100번 정도 씹기 때문에 1년에 체하는 경우가 뭐 거의 한 번 내지 2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밥을 먹다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체해요. 꽉 여기가 막히는 것 같아. 근데 막 기분이 좋게 먹으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며칠 전에 우리 오 본부장님하고 이제 잠비아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우리 오 본부장님 자매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진짜 제가 그렇게 많이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막 한 1시간 반 동안 웃으면서 먹으니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들이랑 먹으면은 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체할 것 같으면은 한 숟갈, 2숟갈 먹고 숟가락을 놓는데 그래서 뇌하고 장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체하고 기분이 좋으면은 소화가 잘 되고 이게 뒤집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장에 뭐라 그래요? 그 유해한 것들이 쌓이면은 이 변을 잘 못 보면은 이 꽉 가스가 차고 그러면은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으면은.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은 신부 될 자격이 있다고. 근데 못 먹고 못 자고 못 싸면은 그 중간에 신학교 나가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국장 가루에는 놀라울 정도로 이 유산균 같은 경우는 우리 청국장에는 보통 4억 3천 마리, 4억 3,800마리라고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좋은 유산균들이 살아서 가죠. 하루에 필요한 게 1억에서 100억 정도의 유산균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0억 개까지는 뭐 우리 장 안에 100조 개의 유산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청국장에는 그런 유산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칼륨, 칼슘,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뭐 혈압, 골다공증 예방, 또 피부에도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청국장 가루가 좋은 거는 일단은 변을 잘 보는 거예요. 장 청소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청국장 가루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다는 그런 편지, 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요즘은 뭐 거의 바깥에 안 나가고 사무실에 앉아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청국장 그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 생태마을 청국장을 주문해서 그걸로 손님들한테 그 음식을 대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우리 거를 본인이 만들어서 하지 그러느냐고. 아니, 이미 좋은 곳에서, 공기 좋은 데서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청국장, 생청국장 찌개 그 용을 보낼 때 간을 전혀 안 합니다. 근데 보내면 근데 사실은 그 너무 간이 많은 것도 그냥 그 고소한 맛을 먹는 게 그게 진짜죠. 어쨌든 2019년 대단한 일은 우리가 우리 콩을 2,500가마를 수매를 해갖고 우리 농촌 농민들도 살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 건강도, 국민들 건강인 것 같아요. 12만 개 정도니까 엄청난 양이죠. 국민들 건강도 챙기고 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도 아주 지금 한 37명 정도 근무, 총 합치면 한 40명이 좀 넘는데 직원들이 정말 기분 좋게 일을 할 수가 있죠. 다른 데서는 뭐 판매가 5% 떨어진다, 10% 떨어진다 그러는데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는 판매가 한 70%, 80% 늘은 것 같아요, 올해. 이건 아마 전부 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전부 다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도 제가 묵주기도 바치면서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들, 유튜브 구독자님들 위해서 기도 바쳤어요.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미사 진짜 봉헌할 건데 매 미사 때마다 알지 못하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이 유튜브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만나고 육적으로도 만나고 또 사람이 건강이, 저한테 요즘 막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건강해야 된다. 이제는 일은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건강해야 된다. 참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2019년 성필리포 생태마을 10대 뉴스 네 번째로 선정된 것은 잠비아 카사리아 10,000평에 50명 정도 머물 수 있는 선교 센터가 개원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건평, 성당에는 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성당을 포함해서 총 건평 600평에 이르는 선교센터를 완공하고 이번 12월에 잠비아 무프리나 시청으로부터 준공이 떨어져갖고 건물 사용 승인서를 인증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하면은 그냥 대충 집 짓고, 물론 우리 그 원주민들은 그냥 우리 안에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우리가 잠비아 정부로부터 땅을 등기를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내보내고, 저는 또 내보낼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잠비아 사람들을 위해서 갔는데 그게 우리가 개발하는 땅이라고 1,000명을 다 내보낸다는 건 그거는 정말로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농사 짓는 거 그냥 짓고 살으라고, 대신 우리가 길을 내고 이런 데 있으면은 내가 집을 져서 옮겨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머무를 집이 없었는데 이번에 12월에 선교센터가 개원을 했습니다. 이 선교센터는 앞으로 자신의 능력, 교육, 농업, 의료, 또 아이들 돌보는 거, 의류, 옷 만드는 거, 빵 만드는 거, 해줄 일이 너무너무 많죠. 이런 분들이, 나도 이제는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이제 요즘 유럽하고 미국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대개 한 50, 둘셋에 은퇴를 하면은 오지에 가갖고 한 3년 정도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꿈꾸면서 은퇴를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나 봉사하고 싶다는 분들 참 많이 전화를 하세요. 그런데 봉사하고 싶어도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있어야지 오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
이제 센터가 이제 개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봉사활동을 물론 대규모는 이제 안 되겠죠. 한 번에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와서 3개월이고 6개월이든 머무를 수 있는 선교센터가 어쨌든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또한 이곳 선교센터는 세월이 흐르면서는 아마 프란치스코 전교 수도에 잠비아 방인 수녀님들, 지금 잠비아 방인 수녀님들이 한 30분 정도 있어요. 다른 수도에도 많지만은, 근데 이제 요즘 그 지원자들, 노비스트라고 그러죠. 지원자들이 1년에 5에서 한 7명 정도 지원을 해요. 1년에 한 수도에 5명에서 7명 정도 지원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수녀님들이 3년 동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수도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있는 수녀님들이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를 가갖고 거기가 이제 신앙인들이 많으니까 수도 지망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녀님을 이제 한국에다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곳으로 파견을 시키죠. 근데 이 프란치스코 전교, 저하고 이렇게 함께 요즘 일을 한 7년, 8년째 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전교 수도회, 수녀회는 처음부터 아예 그 잠비아 방인 수녀님들을 데려다가 의사도 만들고 박사도 만들고 교육학도 배우게 하고 그래갖고 그 수녀님들이 요즘 똑똑한 수녀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30명은 전부 다 소임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우리 센터를 받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한 10년 후 정도 되면은 우리 센터를 받아서 그곳이 아마 수녀님들이 쓰든 우리 수사님들이 쓰든 쓸 수 있도록 나중에는 이렇게 나중에는 기증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 지금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7년 동안 잠비아에서 선교 사제로 살고 있었죠. 근데 우리 지금 카사리아에 와서 저를 도와주고 있죠. 저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아마 거기서 사시니까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오테오 이냐시오 본부장님, 정말 저 대신 신학교도 짓고 수녀원도 짓고 하여튼 개발도 하고, 하여튼 또 이석기 아우스티노 우리 한국에서는 현장 소장님 하셨죠. 그래서 지금 거기 가셔서 이제 잠비아 사람들한테 기술도 가르쳐 주고 집 짓는 거 이제 확인도 좀 제대로 좀 해주고,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센터가 개원이 됐습니다.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10대 뉴스 중에서 가슴 설레는 뉴스죠. 그래서 이게 4번째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에 2019년 10대 뉴스로 4번째로 선정이 됐습니다. 5번째로는 잠비아 가톨릭, 그 카사리아가 이제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정했어요. 가톨릭 에코 카사리아 빌리지. 좀 말이 좀 길죠? 근데 그 1000만 평이 그냥 카사리아 그러면은 저 뭐 하는 데인가? 그럼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생태 마을이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에코 카사리아 빌리지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이거 1000만 평이니까 사실은 여의도 12배만한 땅이에요. 그 여의도에 거기 보면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KBS도 있고 MBC도 있고 SBS도 있고 아파트들도 많고 63빌딩도 있고, 요즘은 또 한 70층, 80층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올라가더라고요. 또 여의도 성모병원도 있는데, 우리 그 안에 1000만 평이니까 여의도 12배만한 도시가, 물론 건물이 다 들어서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곳에 저희들이 신학교를 한 4만 평, 한 5만 평 정도 되는 공간 안에 신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잠비아에는 인구가 1700만 명, 그리고 가톨릭 교우가 500만 명이나 되는데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다는 은돌라 교구 주교님의 요청에 따라서 2018년부터 기공을 했고, 2019년 올해 식당과 신학교 본관, 아마 사진이 다 나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으로도 나가고 또 사진으로도 나갈 거예요. 그 선교 센터도 아마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다 나갈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2019년 올 여름 제가 잠비아에 가서 이제 대주교가 대신 알릭 반다 주교님과 신학교 교수진 4명 이제 교수진 이제 완성이 됐어요. 총 6명이래요. 근데 이제 2분은 2년 후에 박사 학위가 끝난다고 그래요. 이 4분은 벌써 공부가 다 끝난 분들이고, 그래서 교수진들을 만나서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8월 1일 개교하기로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잠비아 우리 가톨릭 에코 카사리아 빌리지의 신학교는 오테오 이냐시오 본부장님이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을 하셨는데, 정말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고 정말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해병대 정신으로 그 원주민들을 잘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서 지금 신학교 건축이 놀라운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 천주교에도 프랑스 파리 외방정교회 선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성소자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 탄생해서 세계가 깜짝 놀랄 하느님의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아시아의 등불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아시아의 등불이. 그리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님 되자마자 아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 기억으로 2015년에 한국 교회를 방문해 주셨죠. 아마 그 교황님들께서 이 한국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는 게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받았으니까 이제는 되돌려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가 깨어나는 대륙이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입니다. 북아메리카보다 크고 남아메리카보다 크고 유럽보다는 뭐 말도 할 수 없이 크죠. 중동보다도 훨씬 크죠. 그리고 인구가 12억이나 되고 54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깨어나는 대륙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아프리카 포럼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할 때 저도 그곳에 가서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무총장을 2번 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아시아나 유럽은 한 번씩 이렇게 한 해 빠져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프리카는 단 한 해도 빠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고 희망의 대륙이고 또 그 상처가 많은 대륙이기 때문에 치유를 해줘야 되는 대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 의해 착취만 당했던 대륙입니다. 또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착취를 받고 있죠. 하지만은 엄청난 지하 자원과 뜨거운 교육열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제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다니면서 매년 빠지지 않고 때로는 한 번, 때로는 2번 이렇게 갔다 오는데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온몸으로 느껴요. 발전하고 있는 속도를.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12억이나 되는 이 엄청난 인구에 지금 한창 경제적인 발전을 할 때 우리 정신적인 우리 반달 주교님이 한 얘기예요. 농업대학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 육신의 양식보다는 생명의 양식을 줄 사제를 양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 미국에 지금 잠봉 아메리카 단원들이 있어요. 미국의 우리 교우들이 카사리아 우리 신학교의 성당을 이제 그분들의 봉헌금으로 질 겁니다. 아마 근사한 성당이, 아마 기념비적인 성당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 아프리카는 북쪽이 불어권이고
불란서 식민지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적도 및은 영어권이에요. 그래갖고 굉장히 불어권의 신학교들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남쪽에 영어권의 신학교가 뭐 한 2개인가 3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도 이제 여러 가지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학교를 성소자들은 많은데 신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개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성소자들을 위한 장학금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영어권 지역의 성소자를 신학 14제들을 교육할 국제신학교로 거듭날 신학교 건축이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필리포 생태마을의 10대 뉴스 가운데 5번째 뉴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아주 재미나고 아주 소소한 그러한 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우리 집에 10대 뉴스 한번 가족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뭐 아들이 대학 들어간 거,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 친 거, 또 뭐 우리 딸이 뭐 이렇게 아빠하고 엄청나게 싸운 거, 뭐 이런 저런 뭐 할머니가 뭐 돌아가신 거, 뭐 아주 그런 10대 우리 집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5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기 예수님 성탄이 뭐 이번 주는 아니고 이제 다음 주지만은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아기 예수님 성탄 이제 저를 여러분들 지내실 겁니다. 가능한 한 스케줄 잘 조절하셔서 성탄 전야미사 온 가족이 함께 참석을 해서 우리 구유에 누워 계신 우리 아기 예수님 가족이 함께 이렇게 경배드리고 정말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